오래전 프랑스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그곳에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노르라였습니다. 그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국 전역에서 많은 부유한 귀족과 인터내셔널한 손님들이 성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마법의 힘을 가진 13명의 요정들도 초대되었지요. 그러던 중 왕과 왕비는 무심코 13번째 요정을 초대하는 것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12명의 요정들이 오로라에게 각각 특별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미모, 지혜, 친절함, 재능 등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13번째 요정 마레피센트는 이류에도 불구하고 성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선물 대신 저주를 내려 오로라 가성인이 되는 16번째 생일의 물레 바늘에 질려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에 빠진 왕과 왕비는 절망했지만 남은 12번째 요정은 오로라에게 아무도 깰 수 없는 잠에 빠지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깰 것이라는 축복의 남은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모든 물레와 바늘을 왕국에서 없애기로 결심하고 오로라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밀림 속의 오두막에서 3명의 요정들과 함께 자라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정들은 페어리 곰으로 가장하여 오로라를 보호했고 그녀는 숲속의 동물들과 친구가 되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자라났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은 누구에게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6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오로라는 산책 중에 아름다운 왕자 필립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하여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오로라는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법에 걸린 물리를 만지게 되어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슬픔에 휩싸인 왕국을 요정들이 물러먹으며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줄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오로라의 생명과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로라를 아이비로 덮인 성에 숨겨두었습니다. 반면 마레피센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녀는 다시 왕국에 큰 재앙이 닥치기를 아이러니하게도 바라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필립 왕자가 오로라가 숨겨진 공주라는 것을 알게 도와줌으로써 그를 성으로 인도했습니다. 필립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오로라가 잠들어 있는 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의 입술에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전하며 그녀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국은 다시 한번 환희와 축복 속에 빠졌고 오로라와 필립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진정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저주도 상냥함과 용기의 힘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 하나인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프랑스의 동화로서 프랑스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언제나 숲을 탐험하며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하길 좋아했죠. 어느 날 클레어는 마을의 할머니로부터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속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꽃이 하나 살고 있단다. 그 꽃은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빛나기 때문에 별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도 있지. 하지만 그 꽃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이야기에 매료된 클레어는 별의 꽃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숲으로 향했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답니다. 숲속에는 클레어가 본 적 없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내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작은 새들과 토끼들을 지나치며 그녀의 모험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숲을 헤맨 클레어는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조금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클레어는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그녀는 마침내 별의 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별의 꽃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잎들은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빛났고 그 빛은 주위의 모든 것을 마법처럼 물들였어요. 클레어는 별의 꽃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집에 돌아온 클레어는 가족들과 마을 친구들에게 이 기적적인 여정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클레어의 마을은 정말로 행운이 가득했어요. 클레어는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지요. 별의 꽃은 클레어에게 용기와 끈기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 소중한 경험을 평생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클레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과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별의 꽃을 통해 모두의 마음속에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온갖 신비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숲이 있었다. 이 숲의 이름은 루이미에르의 숲이라 불렸다. 이 신비로운 숲에서는 날개 달린 사슴, 반짝이는 무지갯빛 날개를 가진 나비, 그리고
작은 요정들까지 여러가지 환상적인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며 접근을 피했다. 이 숲의 깊은 중심부에는 마법적인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웅크리고 있는 용의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졌으며 이곳에서 마신 물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그 연못은 단단한 저주로 보호받고 있어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다. 마을의 끝자락에 농사를 짓고 사는 한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에는 앙리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앙리는 늘 숲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그의 할머니로부터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앙리는 어느 날 할머니의 중병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밑거름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앙리는 할머니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리미에르의 숲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용감한 마음으로 숲에 들어선 앙리는 신비로운 생명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꽃위에 앉아있는 작은 요정은 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 말했다. 이곳에 오다니 정말 용감한 나이구나. 너의 목적은 무엇이니? 앙리는 요정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였고 요정은 그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요정의 안내로 앙리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시험을 견뎌냈다. 첫 번째로 앙리는 마법의 덤불에 갇힌 작은 새를 구해주어야 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덤불은 풀어졌고 새는 자유롭게 날아갔다. 두 번째 시험은 지배적인 강을 가로지르는 것이었다. 요정은 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건너가라고 조언했다. 앙리는 주저하지 않고 강물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건널 수 있었다. 마침내 앙리는 숲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법의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다. 연못 앞에는 용이 석상이 있었고 석상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용은 앙리에게 물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앙리는 용에게 그의 할머니를 낫게 할 수 있는 물을 부탁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했다. 용은 앙리의 진실한 사랑과 용기를 보고 연못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허락했다. 앙리는 마법의 물을 담아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그 물을 통해 할머니의 병을 완치시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앙리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고 할머니는 눈물겹게도 손자를 껴안고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라고 속삭였다. 리미에르의 숲과 그 속에 담긴 마법은 더 많은 세월 동안 전설로 남게 되었고 앙리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그네스라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아이로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울창한 숲 옆에 있었고 그 숲에는 기묘한 일을 겪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숲 깊숙이 들어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그네스의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자 무척이나 걱정했고 마을의 동물들마저 목이 말라 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 마법의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샘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샘물은 마실수록 더욱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의 물이었습니다. 아그네스는 그 전설을 듣고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도 혼자서 마법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그네스는 여행을 위한 준비물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마다 푸른 이끼가 솟아나고 희미한 노래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오는 숲속의 신비한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싱그러운 나무와 알록달록한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숲속에서 그녀는 때때로 길을 잃을 뻔했지만 늘 그녀의 주위를 지키는 작은 동물 친구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아그네스는 다양한 신비로운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나비 요정들, 나무 위에서 장난을 치는 작은 도깨비들, 그리고 그 화려한 색의 깃털을 가진 새들이 아그네스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전설 속 마녀가 지키고 있다는 바로 그 샘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아그네스는 숲의 중앙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엔 아름다운 샘물이 있었습니다. 샘물의 표면은 태양빛처럼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샘물에 다가가려는 순간 외딴 곳에서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나의 샘물에 가까이 오는 것이냐? 이 소리는 숲을 지키는 마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그네스는 잔뜩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구하고 싶어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 물을 조금만이라도 나눠줄 순 없나요? 저도 그냥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도 좋으니 들어드릴 테니 제발 도와주세요. 마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더니 아그네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아,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줄 테니 대신 숲속에 떨어진 숲의 보석을 찾아 그것을 내게 가져다 주거라. 저주가 깃든 보석이라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것이지 이를 찾을 수 있다면 물을 주겠다. 아그네스는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둘러 숲의 보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숲 깊은 곳을 누비며 보석을 찾아 나섰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숲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석은 놀랍게도 평범한 돌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신비로운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보석을 마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마녀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샘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을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난 아그네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마법의 샘물을 뿌리자 마을 전체가 기적으로 다시 푸르름을 되찾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아그네스를 마을의 구원자로 칭송했고 그녀의 용기는 두고두고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그네스는 언제나 마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강력한 마법을 간직한 채 아그네스의 용기와 지혜를 이야기하는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